제가 물음표를 갖고 있던 거를 오늘 스승님이 말씀해 주신 아, 그래요? 네. 제가 중간에를 이렇게 뛰어넘은 게 교육을 받고 바로 실시를 했다면 행동에 옮겼더라면 그걸 잊어먹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제가 지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어차피 또 모르는 거 있으시면 전화나 뭐 연락하셔서 이 부분이 왜 이러냐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모르시는 부분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볼 생각이 시간이 되는 한 경매 물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대출 이자를 못 갚으니까 뭔가의 채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온 물건은 맞죠. 근데 지금 선생님의 기준은 일반 매물 고르듯이 지금 고르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하자가 없어야 되는 물건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저는 안 되는, 그건 모르겠어요. 경매 시장에서 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하자를 인정하고요. 100%라고 하면 일반 매물이 100%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린 80%로 사오고 60%로 사올 수 있는 거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매물을 또 가치가 있게끔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눈이 그쪽으로만 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복기를 해보시는 거죠. 이 사람이 잘 받았나 못 받았나. 그거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니요, 그렇게 감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숫자로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얼마 정도의 손해를 입었겠구나.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숫자로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숫자로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냥 이 사람이 손해. 그러면 얼마가 손해가 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뭉뚱거려져 버리잖아요. 손해. 근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는 단위 자체는 틀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몇백만 원은 내가 복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인테리어를 좀 싸게 해서 세이자를 맞추면. 근데 몇천만 원이라는 돈이 손실이 나버리면 이건 차이가 큰 거예요. 오늘은 1000단위. 1000단위가 넘을 거예요. 둘 다. 제가 봤을 땐. 그 정도에 받아가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뭐 그 정도의 금액을 받아간다고 하면 저는 잘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잘못 받았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해. 그럼 잘못 받은 건 아닌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일반 매물이 없어서 나는 이 정도로 들어왔다. 그거는 진짜 상대성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1년이 저희가 만난 지가 1년이 넘었죠? 네, 봄에. 1년 넘어서 지금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법원에 오늘 또 처음 와보신 거죠? 네. 그러면 좀 어땠나요? 여기 오기까지가 그냥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직장도 다니고 시간도 여의치도 않고. 네. 또 안 해본 거를 해보겠다고 하는 게 그냥 이유 없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게 없이 스승님한테 자꾸 전화를 드려서 귀찮게 해드리는 것도 좀 죄송한 것 같고. 아니요. 제 수업에 일단은 그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선생님이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배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배우려고 제 수업을 들었던 거고. 네. 네, 그러면 저는 전화 주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내가 시간이 모를 너무 때까지. 많이 흐르니까 네. 좀 그렇더라고요. 이따가 좀 우연찮게 시간이 요즘에 조금 나서 네. 용기를 내보고 나와봤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지 제가 한 명 한 명 다 연락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안 하셨는데 안 하실 건데 내가 굳이 하셔라 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면 그건 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하실 거면 언제든지 저는 연락을 주시면. 네, 가끔씩 연락드려도 네. 이렇게 너무 강하게 전화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경매라는 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도 경매 수업을 받았지만 하기가 힘들잖아요. 직장인들도 하기가 힘들지만 네. 시간을 빼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시간도 그렇고요. 네. 이런 수익률 이런 계산하는 거 되게 어렵다고 지금도 느껴지고 그리고 그 법원마다 가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도 있고 아직 실감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경험에서 이제 조금 느껴야 되는데 아직 경험을 많이 못해서 그런지. 안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법원에 못 가잖아요. 네. 수익률 계산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냐, 법원에 안 가도. 그것만이라도 시뮬레이션은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안 해본 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놔야, 마스터를 해놔야 조금 다음 단계가 쉬워지지 않을까요? 수업 때 수익률 계산 많이 해보셔야 된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거 하나만으로 수익률을 계속
해봐야, 그리고 오늘이 아니지만 이제 매물 나온 것들, 낙찰 받아간 것들 잘 받았다 못 받았다는 알아야 되는 거죠. 큰 틀에서. 근데 이제 대출이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바뀌는 그렇죠. 많이 차이가 네. 나는데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세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세도 모르는데 내가 대출이 많이 나와서 무조건 이득 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은.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가 예를 들면 2억짜리인데 내가 1억 6천에만 사도 손해는 안 본다는 거죠. 월세 수익으로는 안 나올지언정.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 조금씩. 내가 뭉뚱거려서 이거를 생각하면 비싸게 받았는지 싸게 받았는지 모르는 거지. 지금 제 지금 네. 그러니까 뭉뚱거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하나 쪼개서 조금 보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매매 거보단 당연히 싸게만 하면 좋은 거죠. 일단은 내가 손해 볼 일은 없죠. 매매 거보단 싸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월세 지금 얼마에 형성이 돼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1억 6천에 1000에 60 받으면 손해가 나요. 대출이 100% 나온다고 해도.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대출에 관해서인데, 선생님은 요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출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이게 건너뛰어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 이제 계속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그 주위에 물건 주위에 부동산에 연락해서 네. 알아보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직방을 통해서 실거래가를 찍힌 거를 저는 믿어요. 그게 더 확실하지 않나요? 부동산에선 계속 호가나 거래됐던 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호가를 계속 얘기해 줄 건데, 오히려 거래된 내역, 그러니까 2억에 내놨지만 1억 8천에 팔리는 매물이면 1억 8천인 건데 부동산에서는 2억이 될 수도 있고 1억 9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불분명하잖아요.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것보단 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그래서 믿는 것 같아요. 그래야 더 확실하죠.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에 실거래가 쳐보면 그 주소만 치면 그 주위에 실거래가 된 내용이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직방이라는 어플을 이용을 해요. 그럼 거긴 비슷하게 나와요. 그 정보가 100%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게만 나오면 내가 유추는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막연하게 100% 틀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걸로 유추해보고 그냥 계산해보는 거예요. 수익률 계산기에 조금 익숙해져야 월세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산이 조금 자유롭게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낙찰 받을 때 자신감도 있고, 그 단계가 오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냥 도돌이표가 될 거예요. 해봐야지 했다가도 그냥 다시 네. 제가 물음표를 갖고 있던 거를 오늘 스승님이 말씀해 주신 그래요? 네. 제가 중간에를 이렇게 뛰어넘은 게, 교육을 받고 바로 실시를 했다면 행동에 옮겼더라면 그걸 잊어먹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제가 지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어차피 또 모르는 거 있으시면 전화나 연락하셔서 이 부분이 왜 이러냐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모르시는 부분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볼 생각이에요. 시간이 되는 한에. 그러니까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직장인들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경매라는 걸 알아도 시간을 못 내서 네. 2차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만큼 경쟁자가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근데 입장은 다 똑같잖아요. 국민들이 대다수가 회사원인데 다 입장은 똑같을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하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입찰장에 많이 오려고 하거든요. 못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입찰장 자체를.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내가 이걸로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막상 입찰을 못 해버리면 내 물건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꼭 받고 싶은 물건은 무조건 입찰을 가자 하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거보다 중요한 일은 조금 나는 없애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무조건 1순위가 우선순위가 저는 입찰이거든요. 약속 같은 거는 조금 미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약속 미루는 거는. 오늘 만나기로 한 거 내일 만나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입찰이라는 거는 딱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냥 입찰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확률을 높이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하셨나 봐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나와요. 아시다시피 갔다가 안 갔다가 하면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맨날 와도. 낙찰 이렇게 지금 14개
이상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꾸준함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가 가장 낮은 가격에 아마 사올 거예요. 왜냐면 전세 투자자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가격이 낮을 거예요. 우리가 쓰는 입찰가가. 그럼 불안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그 누구보다 싸게 사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건 없다 생각해서 그냥 저는 계속 그냥 입찰만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계속. 근데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 단순한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꾸준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항상 이런 사정 저런 사정 가정적으로나 그 이외의 업무적인 거로나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생각보다. 법원에 와서 오늘 그냥 모의 입찰을 해봤는데 혹시 잘 왔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 그래요? 제가 와보지도 않은 곳을 상상으로 한 법원은 네. 굉장히 북적거리고 사람이 많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은행에도 가봤지만 입출금에 대해서도 쓸 것도 많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게 요즘에는 되어져 있어서 그렇죠.